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김은지음 경향 BP에서 펴낸 책입니다. 차례, 프롤로그 1. 지금 미국 주식을 시작해야 한다. 2. 주식 투자 전에 알아야 할 것. 3. 기업의 적정 주가를 판단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4. 어떤 주식을 살까? 종목 발굴하는 방법. 5. 미국 ETF에 대한 모든 것. 6. 배당주에 투자해서 미국 주식으로 월세 받기. 7. 돈을 잃지 않는 방법과 나만의 투자 원칙 만들기. 8. 그 밖에 알아두면 좋은 팁. 에필로그.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저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클래스 101이라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미국 주식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2004년에 400만 원으로 창업해서 회사를 40억 원의 기업 가치의 상장사와 인수합병했습니다. M&A 금액으로 큰 딜은 아니지만 그래도 창업자금 400만 원으로 시작해서 기업 가치를 40억 원, 즉 기업 가치를 1000배로 만드는 경험을 직접 해봤습니다. 사업하는 과정에서 투자 유치도 여러 번 받아봤고 제 회사를 코스피 상장사와 M&A 하는 등 정말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기업 가치를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사업가로서 많은 고민을 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경쟁사 분석이나 경쟁사 재무제표 분석을 하면서 가치 투자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습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결국은 미래의 기업 가치가 오를 수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금융 전문가들과 다른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자료만 들여다보고 이론적으로만 분석하는 소위 말하는 금융 전문가들과 다르게 사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오는 과정을 통해서 몸으로 체험하고 터득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업을 제대로 분석하고 미래의 기업 가치가 커질 회사를 찾는데 제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 중 하나가 바로 제 유튜브 채널입니다. 채널을 만들고 2개월 만에 구독자가 11만 명이 넘었고 6개월 만에 구독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전 미국에서 회계 전공으로 대학 나오고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데 여태 배운 그 어떤 강의보다 실용적이며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매우 잘 돼 있네요. 지금까지 주식 투자 공부한 것 중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회계학을 전공하고 회계 분야에서 10년 넘게 종사하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이렇게 설명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미국에서 회계를 전공하거나 회계 분야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지금까지 배운 그 어떤 강의보다 실용적이고 이해하기 쉽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많은 주식 입문자와 소통하면서 주식 공부는 해보고 싶은데 책이나 주식 관련 강좌를 봐도 개념이 잘 안 잡히거나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쉬운 예를 들며 기본 개념을 깨우칠 수 있도록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주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재테크를 해보고 싶은 분, 주식은 하고 있지만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거나 감으로 투자하는 분, 경제나 금융 쪽은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서 주식 투자로는 돈 벌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서
재테크는 하고 싶은데 종잣돈이 없어서 부동산에 투자할 자금이 부족한 분. 주식 투자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렵게 설명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아, 이렇게 보는 거구나. 회사 분석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거구나. 나도 주식 투자로 돈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모두 얻게 될 것입니다. 미국 주식을 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은 한국보다 주식시장이 무려 20배 이상 더 큽니다. 둘째, 미래 성장성입니다. 과거 10년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성장이 없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주식시장은 전체적인 성장이 없다 보니 일반인들은 유망한 회사를 찾기가 더 어렵고 주식을 단타 위주로만 하게 됩니다. 셋째, 훌륭한 배당 문화입니다. 미국은 주주 친화적인 배당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배당금을 50년 이상 꾸준히 올려준 기업이 많습니다. 주식을 1주만 가지고 있어도 매달 월세처럼 꼬박꼬박 돈이 들어옵니다. 미국에는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업이 많습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5G,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전기자동차, 자율주행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세계적인 기업들은 모두 미국 기업입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국 기업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성장 가능성을 예측한다면 지금이 바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월급만으로는 미래를 준비하기 부족합니다. 직장 생활을 10년 해도 작은 오피스텔 하나 살 종잣돈을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주식 공부를 하면 성장성이 높은 회사를 찾아 배당 수익을 월세처럼 챙기면서 월급 노예에서 탈출하고 경제적 자유가 있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식 투자를 위해 기업을 공부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미래 산업이나 경제 흐름을 알 수 있게 되고 결국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미국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주부 김훈 4. 어떤 주식을 살까? 종목 발굴하는 방법 1. 4차 산업혁명에 유망한 기업을 찾아보자. 투자할 기업을 발굴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거시경제와 산업의 흐름을 분석해서 향후 성장 가능한 산업을 미리 예상해보고 그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을 찾아서 검증해보고 투자하는 톱다운 방식입니다. 둘째, 실적에 비해 저평가된 기업을 먼저 찾아보고 해당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을 분석하면서 투자할 기업을 찾는 보텀업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앞으로 큰 변화와 혁신을 안겨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업을 톱다운 방식으로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배경 지식이 없는 경우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아이디어 전개 방법입니다. 투자할 기업을 찾는 핵심 키워드인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시작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연간 키워드를 연상해 보면서 계속 키워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로 뉴스 기사나 자료들을 검색해 보는 것입니다. 아래 자료는 2020년 1월에 개최한 미국 CES 전시회에서 출품한 기업들의 트렌드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자료를 보면서 연관된 사업에 대한 키워드를 추출해 보았습니다. 5G,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인공지능, 클라우드,
AR, VR, 사물인터넷, 로봇, 공유경제, 원격 의료, 3D 프린터와 같은 키워드가 4차 산업혁명의 연관 키워드로 확장되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키워드별로 브레인스토밍하면서 연관 키워드를 계속 확장해 나갑니다. 한 예로 인공지능 키워드에 대해서 키워드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로봇이었습니다. 언젠가 인공지능 로봇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인공지능 연상 단어로 알파고도 생각났습니다. 몇 년 전에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예상을 깨고 이세돌 구단을 이겨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딥러닝이란 단어도 생각났습니다. 딥러닝이란 것은 쉽게 말해서 사람의 사고방식을 컴퓨터에게 가르치는 기계학습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사람들의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자리 위협이라는 단어도 생각났습니다. 자동화라는 단어도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 키워드에 대한 1차 확장 키워드로 로봇, 알파고, 딥러닝, 일자리 위협, 자동화 5가지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키워드에 대해서 다시 생각나는 단어를 적어보면서 연상 키워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로봇이라는 키워드를 예시로 연상 단어를 다시 추출해 보겠습니다. 저는 반도체 칩이 떠오릅니다. 상식적으로 로봇에는 많은 기계 부품이 들어갈 텐데 반도체 칩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음성 인식이란 단어도 떠오릅니다. 로봇이 사람 말을 알아듣고 지시한 대로 행동해야겠죠. 그 다음엔 무인 자동차도 연상 단어로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로봇이란 키워드로 반도체 칩, 음성 인식, 무인 자동차라는 키워드를 확장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두 번째 키워드인 알파고에 대해서 키워드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구글과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생각났습니다. 알파고의 인공지능 칩이 엔비디아 제품이었다고 기사에서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CPU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 CPU가 인공지능 연산에 아주 훌륭한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의 세 번째 키워드인 딥러닝에 대해서도 키워드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추론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통해서 스스로 추론을 하면서 사람의 사고방식을 배우는 것이니까요. 인공지능의 네 번째 키워드로 일자리 위협에 떠오르는 키워드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직업이 떠오르네요. 없어지는 직업도 있겠지만 새로 생겨나는 직업도 있겠죠. 드론 배달도 떠오릅니다. 드론이나 로봇이 배달을 하는 시대가 오면 배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겠죠. 인공지능의 5번째 키워드인 자동화란 단어에는 로봇 식당이 떠오릅니다. 요리부터 서빙까지 다 로봇이 하는 레스토랑이 이미 생기고 있습니다. 여가시간이란 단어도 생각납니다. 자동화가 되면 같은 시간에 많은 일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니 여가시간이 많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연상 단어를 떠올리면서 해당 단어에 생각나는 회사나 산업 같은 것을 적어보면서 아이디어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인공지능에서 로봇, 로봇에서 반도체 칩의 키워드로 떠오르는 회사는 삼성, TSMC,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입니다. 그 밖에 AMD, 브로드컴, ASML 같은 회사도 있습니다. 음성 인식이란 키워드에서는 아마존 알렉사나 구글 어시스턴 같은 음성 인식 비서 서비스가 생각났습니다. 애플의 시리도 있고 세일즈포스라는 기업의 아인슈타인 서비스도 생각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비서라는 단어도 생각이 나서 적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인 자동차 키워드로 생각나는 연상 단어는
차량 공유, 테슬라, 자율주행, 라이다입니다. 라이다는 사물 인식을 3차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주행 기술의 필수 장비를 말합니다. 벨로다이는 이 라이다가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연상 단원을 계속해서 확장해 가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뉴스 기사나 자료를 찾아보면 회사명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분석해 봅니다. 이렇게 연상 단어를 계속 찾다 보면 서로 중복되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중복되는 키워드가 나온다는 것은 서로 다른 키워드 사이에 비즈니스 관점에서 관련도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나는 대로 적어봅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키워드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새로운 뉴스나 정보를 계속 접하게 되면 이러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키워드들에 대해서도 지금 배운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연상 단어를 계속 확장해 보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 어떤 산업이 유망한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공부해야 하고 그 산업에서 어떤 기업이 유망한지도 꾸준히 관심을 갖다 보면 좋은 기업인데 아직까지 저평가된 기업이 눈에 보이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른다고 남에게 기동량으로 듣는 정보에만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공부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투자할 기업이 유망한 기업인지 판단하는 방법. 내가 발굴한 회사가 투자해도 되는 유망한 기업인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유망한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기까지 일반적인 루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종목 스크리닝 단계. 앞에서 투자할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톱다운 방식이나 보텀업 방식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렇게 종목 스크리닝을 통해 기업을 발굴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 기업의 과거 매출과 순이익 파악. 그 기업의 과거 매출과 순이익이 어떤지 파악해 봐야 합니다. 지난 3년에서 5년의 매출 성장성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순이익이 마이너스는 아닌지 매출 성장과 함께 순이익도 같이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기업의 매출이 계속 상승하고 순이익도 같이 상승한다면 주가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보다 주가가 먼저 오르는 수도 있고 기업의 성장이 먼저 되면서 뒤늦게 주가가 따라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표는 테슬라의 손익 계산서입니다. 매출과 매출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분기로 변경하고 순이익을 확인해 보면 2019년 3분기부터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3.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이해. 그 기업의 과거 매출과 순이익이 성장하는지 확인했다면 이제 그 기업이 앞으로 매출이 오르고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도 예상해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속한 산업군이 앞으로 전망이 좋을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앞으로 전망이 좋다는 의미는 그 산업의 시장 규모가 더 커질지를 알아보면 됩니다. 시장 규모가 커진다는 의미는 그 산업에 속한 기업의 미래 매출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봐야 할 것은 그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업 보고서를 다운받아 보거나 인터넷으로 뉴스 기사 검색,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자료를 보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테슬라 기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위의 그림은 구글에서 테슬라의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찾아보기 위한 검색 결과 페이지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기업명, 파일 타입, PDF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위의 그림처럼 여러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업의 매출과 순이익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를 봐야 합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 이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직접 살펴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기업이 해당 산업 분야에서 1등인지 그리고 경쟁사가 어디인지를 봐야 합니다. 내가 투자할 기업이 해당 산업에서 1등이라면 계속 1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1등이 아니라면 1등이 될 수 있는 기업인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인지도 봐야 합니다. 시장이 계속 성장해야 그 산업에 속한 기업들도 성장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가 투자하는 회사의 기술이나 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는 공부해야 합니다. 4. 기업의 주가가 적정한지 여부 판단.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공부하고 분석해 보니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기업의 주가가 너무 비싼 건 아닌지 적당한 가격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5. 투자 전략 수립. 기업이 유망하고 주가도 적정하다고 판단이 들었다면 그 회사의 주식을 사면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먼저 이 기업에 얼마를 투자할 건지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전체 예산이 5천만 원이 있는데 그중 1,000만 원으로 이 기업의 주식을 사겠다고 가정하면 이 기업에 투자할 예산이 1,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으로 그 기업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살 것인지 200만 원씩 5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투자 금액이나 투자 성향에 따라 몇 번에 나눠서 매수할지는 다르겠지만 한 번에 성급하게 다 매수하지 않고 분할 매수를 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주식 초보자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주식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기업을 공부하고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도 종합해 봤을 때 이 기업의 주가가 앞으로 3년 뒤에는 최소 3배까지 오를 수 있을 거라 판단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기업의 주가가 $50인데 3년 뒤에 주가가 $150까지 될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면 내가 투자할 경우 목표 주가는 $150, 투자 기간은 3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실적이 성장해 왔는지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지를 확인한 후에 주가가 싼지 비싼지 지금까지 배운 투자 지표를 통해서 평가해보고 투자를 결정했다면 목표 투자 기간과 기업 가치를 정해놓고 투자합니다. 3.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포트폴리오가 무엇이고 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란 주식 투자를 포함한 자산 관리를 할 때 다수의 종목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나이나 결혼 유무, 자산 보유 내역 등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젊다면 좀 더 변동성이 있더라도 성장성이 높은 종목의 비율을 좀 높일 수도 있고 은퇴를 바라보는 나이라면 배당금이 넉넉한 대형 우량주의 비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에서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원칙, 절대로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라.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의 명언입니다. 이처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는 것처럼 A와 B 두 개의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위는 월별 수익률이고 아래는 수익에 따른 자산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A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30% 상승 및 30%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30%의 상승이 3번, 30%의 하락이 각각 3번이었습니다. 아래 자산의 변화를 보면 자산이 100에서 6개월 뒤에는 75.4%로 줄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B 포트폴리오는 상승폭과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B가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높더라도 한 번의 폭락으로 큰 손실을 보는 A보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거두면서 폭락장에서 방어가 잘 되는 B가 누적 수익률이 높습니다. 이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전에 포트폴리오 구성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트폴리오 구성 원칙은 자산 배분의 원칙입니다. 먼저 자산의 의미가 주식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도 자산의 일부이고 채권, 금, 원자재도 모두 자산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런 자산 배분은 주가의 흐름이 상승장일 때와 하락장일 때, 그리고 보합장일 때에 따라 배분 비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승장일 때는 주식의 비중이 높고 하락장일 때는 채권이나 금과 같은 안전 자산의 비중이 높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주가가 전체적으로 하락할 때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입니다. 채권, 경기 방어주, 고배당 ETF, 인버스 ETF 등 여러 방법으로 하락장에서도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자산 배분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트폴리오 구성 원칙은 산업과 종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전기자동차 시장이 커질 것 같아서 이 산업에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테슬라 같이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기업을 분석해서 특정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면 개별 종목과 해당 산업에 골고루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해당 산업에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TF란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맞는 종목들을 묶어서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래의 전기자동차 산업이 유망할 것 같은데 전문 지식이 없어서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산업으로는 전기자동차 업체, 배터리 업체, 전기자동차나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 배터리 원료회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산업에 한꺼번에 투자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TF 중에서 LIT ETF가 있습니다. LIT ETF는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관련된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ETF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트폴리오 구성 원칙은 투자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개별 종목이 됐건 ETF가 됐건 내가 정해놓은 투자 기간이 3년이고 목표 수익률이 60%라고 가정했을 때 3년 뒤에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다면 계속 보유할지 매도해서 수익 실현을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네 번째 포트폴리오의 구성 원칙은 포트폴리오의 정기적인 리밸런싱입니다. 내 포트폴리오의 자산 비율과 편입 자산을 정기적으로 재조정하거나 점검하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볼 때 리밸런싱을 해야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투자한 산업의 트렌드가 바뀔 수도 있고 코로나19처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다른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의 유형별 특징까지 고려해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포트폴리오는 참고용 예제일 뿐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포트폴리오는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예제는 대양 우량주와 고성장주 배당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고배당주로 구성한 주식 자산과 채권과 실문 자산을 포함한 예제입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은 현금 보유 비중입니다. 전체 자산에서 상황에 따라 10에서 30% 정도는 현금 보유 비중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의 핵심은 주식 투자에서 자산 배분의 원칙을 잘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는 한번 만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리밸런싱을 통해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키워나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